안녕하세요. 인코어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요, BMW X3 중에 전기차 버전인 iX3 모델입니다. 먼저 이 차를 일상 상황으로 탔을 때 확인되는 특징들을 여러분께 좀 느껴지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스펙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얘는 X3에서는 이례적으로 후륜구동 모델입니다. 뒷바퀴로만 힘을 보태는 전기 모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모터의 출력은 286마력과 그 다음에 40.8kgm의 토크를 냅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몸무게가 좀 무거운 편이어 가지고요, 2200kg를 조금 넘는 몸무게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에는 이제 배터리 용량이 두 가지 숫자로 표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총 용량은 80kWh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주행에 사용되는 그 네트 용량, 순 용량은 74kWh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행 모드를 보면은 각각 버튼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거는 뭐 다른 BMW 모델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 프로, 컴포트, 스포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 프로와 스포츠에는 각각 인디비주얼 모드를 또 따로 할 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내부 순환 도로를 다른 차와 이제 교통 흐름에 맞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차의 퀄리티가 높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게 도어를 내려보니까는 이 유리가 이중 접합 유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 유리 부분을 통해 가지고 실내로 이 침투해오는 소음도 잘 틀어막혀 있고요. 다만 이렇게 주행하는 중에 나는 소리는 이 타이어로부터의 구르는 소리, 그리고 타이어가 이 요철을 건드릴 때 그 발생을 시키는 공명음 같은 것들이 주행 중에 발생하는 유일한 소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차가 국내에서 인증된 그 주행 거리는 344km인데요 오늘은 시간 여건상 뭐 그게 맞느냐 틀리냐는 좀 검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잘 나오겠죠. 실제로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정 속도로 가니까 한번 여기 그 아이코닉 사운드 일렉트릭을 한번 좀 들려드릴게요. 그 아이코닉 사운드 일렉트릭은 여기 이제 설정에 가가지고 또 이제 일반 설정에 가서요, 여기 보면은 아이코닉 사운드 일렉트릭이 항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주행 모드에 따라로 해놨거든요. 지금이 이제 에코 프로 모드니까 뭐 지금은 소리가 거의 없는 듯이 느껴지거든요, 사실. 그럼 한번 컴포트로 바꿔볼게요. 중간 단계인 컴포트로 하면 조금 더 소리가 생기기는 하는데요, 근데 그것보다 이거의 음량 자체가 높지가 않아 가지고 좀 지금 터널 아니고 해서 이 터널 벽에 반사되는 이 각종 이 차들의 소리에 좀 묻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로 한번 해볼까요? 스포츠는 확실하게 차이가 생깁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마치 그 관현악단이 이렇게 그 많은 현악기로 내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좀 내줍니다. 요 소리의 차이는 이따가 제가 그 와인딩 로드 리뷰를 할 때 조금 더 주변 상황이 조용한 상황에서 더 좀 잘 느껴볼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차는 그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다고 이렇게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데, 일단 이 메뉴 상에서는 그게 좀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얘가 또 이렇게 하니까 제스처 컨트롤을 또 하네요. 만약에 그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다면 어딘가에 설정 모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행 모드 같은 데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스포츠 인디비주얼 여기로 가면은 여기 항목에 분명히 서스펜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죠. 여기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이 차에는 없든가 그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아니면 그냥 이 주행 모드에 연동해서 차가 작동만 할 뿐 운전자가 이렇게 따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런 두 가지의 경우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메뉴상에는 없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주행 모드에서 여기 회생제동 항목이 있었잖아요. 요거 좀 몇 가지 살펴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지능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낮음, 보통, 높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끄는 거는 일단 없네요. 낮음부터 한번 좀 해볼게요. 낮음이고요. 이렇게 하니까는 이 계기판 우측 하단에 이 삼각형이 3개가 생기는데 그 3개 중에 1개에만 이 칸이 좀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제일 낮음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가다가 X에서 바를 때도 뭐 이게 회생제동이 듣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이질감 없는 회생제동 수준을 보여주고요. 보통으로 한번 해볼게요. 보통. 조금 더 앞으로 몸이 숙여지긴 하지만은 이 보통까지도 뭐 별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불편함을. 높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높음. 높음은 이제 확 멈춰지네요, 차가. 네, 높으면 뭐 당연한 얘기겠죠. 확 멈춰지고요. 지능식 한번 볼게요. 지능식으로 하니까는 일단 여기에 그 어댑티브라고 쓰여집니다. 계기판에는. 이 지능식은 아무래도 뭐 전방 차량이 있는지 그 차와의 간격이 어떤지를 감지해 가지고 이 회생제동의 수준을 조절을 하겠죠. 네. 근데 지금은 뭐 앞에 차가 있지만 그 차와 거리가 좁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회생제동이 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뭐 크루즈 컨트롤은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얘가 흐름을 따라서 가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좀 앞차에 살짝 붙여볼게요. 거리를. 얘가 일정 거리가 그게 있나봐요. 기준으로 삼는. 근데 그때는 좀 이게 그러니까 회생제동 쪽으로 이 표시가 바늘이 좀 내려가네요. 네, 이게 앞차와의 거리는 분명히 감지해가지고 작동을 하는 게 맞고요. 이제 아까보다 앞차와 거리가 더 좁혀지니까는 더 얘가 강하게 회생제동을 이렇게 일으키네요. 그래서 이런 그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지 않더라도 이거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잘 활용하면 그러면 거의 뭐 브레이크에는 신경을 안 쓰고도 운전하는 게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방식의 이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지면 이제 오랜만에 이런 게 없는 다른 차를 탔을 때 그때 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회생제동은 일단 잘 작동하더라 하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이 차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홈페이지 상에서는 7,59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차량 가격이 5,500을 넘으면 이 보조금이 50%로 깎이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 기준으로는 최대 900만 원까지 이 전기차의 보조금이 나오는데 얘는 이런저런 검색을 해보니까 399만 원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서울 기준으로. 그래서 이 차의 이제 실제 구입 가격은 7,2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선에서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죠. 차량 가격을. 그러면은 뭐 가격이 상당히 X3 안에서도 상당히 매력이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기통 디젤이나 가솔린 엔진 모델과 별로 가격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요 차는 이제 M 스포츠 패키지만 있고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은 상당히 좋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 적응식 회생제동 되게 편하네요. 원래 전기차들이 이 회생제동으로 일상에서 많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 브레이크 패드가 닳는 속도가 굉장히 늦은데 이 적응식으로 하면은 그것마저도 더 늦게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똘똘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여기에 좀 표시를 한번 볼까요? 보자. 어떤 걸 볼까?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설정이구나. 지금 여기는 설정 말고 주행 정보 한번 볼게요.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주행 데이터. 뭐 이 차의 전비의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주행을 시작한 다음에는 일단
이 킬로와트 아워당 5.4를 보이고 있네요. 또 다른 데이터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스포츠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여기 킬로그램 미터의 토크 마력이 있고, 여기 그리고 온도 표시가 있네요. 이게 뭐 전기 모터의 온도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200도까지, 0도부터 200도까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따가 한번 제가 와인딩을 주행을 할 때는 여기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웬만한 전기차에서는 잘 보여주지 않는 데이터인데요. 이제 엔진차에서는 당연히 있지만, 네, 이 타코미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 모터의 회전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익숙하게 타온 엔진차들은 이런 레드존이 보통 뭐 디젤 차는 4,000대에서 아니면 가솔린 차는 6,000대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얘는 지금 이 눈금 상에는 그러니까 18,000rpm까지로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다, 얘는 이제 기어 변속이 없으니까 이게 끝까지 찍히는 걸 보려면은 얘가 이제 최고 속도가 나오는 것까지를 봐야지 찍힐 것 같긴 한데, 어쨌든 18,000까지 나온다는 것이 좀 재밌게 느껴집니다. 정말 주행 중에 이 차에서 만들어내는 소리라고는, 네, 매우 그러니까 볼륨이 낮은 수준인 타이어 구르는 소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다른 메뉴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주행 스타일 분석이 있네요. 이거 전에 그 미니 일렉트릭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예측 부분하고 가속 부분을 이제 5점 만점에 점수를 매기네요. 근데 제가 탄 다음부터 계산인지는 뭐 모르겠으나 어쨌든 5점 만점을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이동 한번 볼까요? 네. 일상 주행 중에는 요 메뉴에 놓고 타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차에서 실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을, 얘는 지금 앞에 차가 없다 보니까 이 엑셀에서 발을 떼면, 네, 관성 주행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 놔두면은 좀 실감나게 볼 수가 있네요. 이 회생 제동이 걸리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네. 제가 그럼 일부러 앞에 좀 있는 차에 가까이 좀 붙어 보겠습니다. 그때는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차지라고 이렇게 뜨네요. 네. 배터리 충전 중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 회생 제동을 어댑티브로 놓으면 작동 특성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 차가 없으면은, 네, 이 관성 주행으로 가고요. 그리고 보니까 앞에 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회생 제동을 또 넣는 거는 아니에요. 보면은 앞에 차가 있어도 일정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얘가 굳이 회생 제동을 걸지 않습니다. 지금 저 앞에 있는 차에 제가 조금 더 가까이 붙어 볼게요. 일부러. 이러면은 이제 회생 제동을 걸죠. 네. 그러다가 또 일정 거리 이상으로 벌어지면 다시 원래대로 바로 그 관성 주행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게 이 적응식 회생 제동이 작동한다는 거를 확인이 가능하네요. 근데 이제 전기차를 탈 때 뭐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게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회생 제동의 단계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꾸게 될 텐데요. 얘는 보면은 이제 그 회생 제동 바꾸는 메뉴로 들어가려면 이 자동차로 가가지고 설정에 가서, 그래서 주행 모드로 가야지 이 회생 제동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한 3번, 4번 정도를, 그러니까 초기 화면에서는 한 3번, 4번 정도를 터치를 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1번에서 8번까지 버튼이 있잖아요. 단축키 버튼. 혹시 그걸로 지정이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길게 눌러볼게요. 한번 길게 눌러보겠습니다. 안 되네요. 네. 아니면 제가 이 설정한 뭔가 하나를 길게 눌러볼까요? 이 회생 제동을 그러면 낮음으로 한번 길게 눌러보겠습니다.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회생 제동을 조절을 하려면, 네, 이렇게 화면 안에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는 뭐 회생 제동을 조절하기 위한 그 시프트 패들도 없죠. 네. 그런 부분은 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리고 얘가 이제 20인치 지금 휠 타이어를 꼽고 있는데요. 승차감은 비교적 좀 단단한 편입니다. 네. 뭐 스포츠 서스펜션처럼 느껴질 정도는 전혀 아니고요. 네. 좀 단단함이 녹아있는 그런 하체 감각입니다. 그리고 이 차에 좀 그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 배터리가 어쨌든 바닥 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저 이제 밑에서 중심을 잡고 차를 이제 지면으로 내리 누르고 있어서 그래서 안정감도 더 좋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얘가 엔진이 들어간 X3보다는 이 무게중심이 7cm 이상 낮다고 하죠. 네. 근데 다 이제 엔진 방식의 X3와는 다르게 앞에 뭔가 앞차축을 무겁게 누르는 그런 물체가 없다 보니까 좀 더 코너에서 이렇게 앞을 이렇게 조향으로 돌려 넣을 때 더 좀 가뿐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계속 에코프로 모드로만 탔었는데요. 그러면 컴포트 모드 한번 좀 타볼게요.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네. 뭐 엑셀에 그냥, 그러니까 오른발에 별로 힘을 주지 않더라도 그 순간적인 토크로 차를 잘 밀고 나갑니다. 근데 어떤 감세력의 변화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까 에코프로일 때랑. 스포츠로 한번 해볼게요. 스포츠. 일단 아이코닉 사운드가 곧바로 달라지고요. 이거 감세력도 변화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아까랑 그냥 약간 단단한 듯한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SUV인데 무게중심이 낮다 보니까는 좀 이런 일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차가 이제 롤이 생기면 그 반대 방향으로 좀 상체를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차는 롤을 별로 안 만드는데 제가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상체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좀 웃게 만드는 그런 해프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표되는 그 전비를 보면 전기차는 도심에서 항상 그 전비가 제일 숫자가 좋게 나오고 고속도로가 제일 떨어지죠. 이 차는 이제 마침 RPM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기차가 이 고속도로에서 전비가 좋지 않은 이유는 변속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엔진차로 치면 그냥 기아 1단에 놓고 최고 속도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이 허용 회전수가 이제 서너 배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속도가 뭐 8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가 쓰고 있는 RPM은 기어가 없다 보니까 지금 4,500에서 9,000 사이니까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한 6, 7,000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80km로 가는데 6,000rpm이나 써요. 쉽게. 근데 엔진차에서는 보통 속도가 올라가면 2단, 3단, 4단 이렇게 해서 6단에서 8단까지 이제 올리면 뭐 80km로 이제 동일한 상황에서 주행을 한다고 하면은 대략 한 2000rpm 안팎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네. 그러니까 뭐 얘는 기어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속도로 가더라도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엄청 높은 회전수로 모터가 작동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는 항상 고속에서의 전비가 제일 안 좋은 것입니다. 마침 지금 앞에가 깜깜해져서 이 차의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의 실력을 한번 볼게요. 지금 하이빔이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 지금 저가 주행하는 차선에만 차가 있다 보니까 거기 앞차를 감싸는 부분만 이렇게 어둡게 놔두고 나머지 길가나 1차선 쪽은 굉장히 환하게 이렇게 비춰주죠. 그래서 이렇게 영역별로 최대한 하이빔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주네요. 뭐 지금은 이제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꺼졌어요. 이 자동 하이빔이. 이제 똘똘하게 작동을 한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배터리가 모자라서는 아닌데 제가 급속 충전소에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 이제 100kW짜리 충전소에 왔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속도는 이제 73kW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이 차는 최대 150kW까지
이제 외부 전력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물론 여기 보면은 지금이 몇십 몇 프로다 이렇게 숫자로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지금 충전 중일 때는 근데 지금 막대 그래프가 보면은 10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칸당 10%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요 칸이 그러니까 90%대, 80%대, 70%대, 60%대 이제 후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60%대 후반에서 100kW짜리 이제 충전기에 연결을 했을 때 73 정도가 보인다 하는 점을 잠깐 기록으로 남깁니다. 지금은 충전 수준이 이제 70%대 후반으로 오니까요. 속도가 아까보다 많이 떨어졌죠. 45kW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들이 보통 그렇죠. 퍼센트가 낮을 때는 좀 충전 속도를 이렇게 높였다가 위쪽 퍼센트에 가까이 채워질수록 속도가 좀 이제 눈에 띄게 느려지죠. 근데 지금 배터리가 이제 80% 중반을 넘어서다 보니까 충전 속도의 변화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충전 수준이 이제 9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에도 좀 변화가 있죠. 이 차의 기어 셀렉터에 보면 이 D 레인지 왼편에 B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한 칸 옆으로 가고요. 그러면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가 가능하다고 해요. 이 포지션에서는. 그래서 일단 B로 넣으니까 이 회생제동은 이 세 단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그러면 얘가 페달 조작 없이도 이 정차 상태 유지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회생제동이 가장 강하게 걸리는 것은 지금 이제 확인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말 가속 페달 하나로만 다 모든 게 커버가 되는지 그거를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브레이크에서 이제 지금 차가 이렇게 멈춰요. 지금 딱 이렇게 약간 앞으로 내리막인데요. 지금 브레이크를 안 밟고도 정차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뒤로 옮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뭐 차가 변화가 일어나진 않네요. 살짝 엑셀을 밟아가지고 약간 움직인 다음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이렇게 크리핑이 생기죠. 근데 다시 여기서 B로 이렇게 한 다음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그 제자리를 유지를 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차 상태 유지가 확실히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의 이제 브레이크 페달 밟히는 감각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에코프로 모드에서는 그 회생제동에 필요한 그 자유 구간이 좀 넓게 느껴집니다. 그 비교적 페달을 어느 정도 깊이 이상부터 밟아야 그야말로 제동력이라고 할 만한 그런 힘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혹시 이거를 주행 모드를 바꾸면 좀 달라지는지 볼게요. 컴포트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컴포트에서도 밟히는 느낌은 똑같고요. 스포츠로 한번 해볼게요. 혹시나 바뀌는지. 일단 그거 페달 자체 담력의 특성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재밌는 점은 이게 스포츠로 하니까는 제가 분명히 그 회생제동이 어댑티브 상태에 나는데 조금 이렇게 엔진 브레이크 같은 회생제동 반응이 더 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게 정말 그러한지 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일단은 에코프로로 좀 놨습니다. 주행 모드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는 이 스포츠로 넣으면 회생제동도 같이 강한 쪽 세팅으로 바뀌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어댑티브고 앞에 차가 없는 상태예요. 그럴 때는 여기 이제 관성 주행으로 가죠. 근데 스포츠로 이렇게 눌러 볼게요. 아니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게 스포츠 모드로 놓는다고 해서 이 회생제동이 같이 세게 이렇게 바뀌지는 않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브레이크 페달 감각은 주행 모드를 바꾸더라도 담력 특성에는 변화가 없다. 그리고 또 회생제동의 설정 또한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으나 바뀌지 않는다 하는 점입니다. 제가 이 차를 받아가지고 운행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차의 회생제동 설정에 대해서 좀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바로 잡고 싶은데요. 일단은 회생제동 설정을 바꾸기 위한 시프트 패들은 BMW 전기차들에는 없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럼 이제 화면 어딘가에서 그 설정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 이제 화면에서 설정 가가지고 이제 일반 설정을 가면요, 회생제동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고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아까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화면을 길게 눌러도 바로 가기가 뜨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매번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나 보다 하고 오해를 했는데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요 단축키 버튼 1번부터 8번까지 있는 그것 중에 하나로 지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번호가 아직 지정이 안 된 7번으로 한번 길게 눌러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회생제동으로 바로 가는 그 단축키 지정을 좀 아까 해봤는데 안 됐었거든요. 근데 또 지금은 또 해보면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1번으로 한번 지정을 시도해 볼게요. 이렇게 띠용 하고 되죠. 그리고 이 똑같은 기능을 다른 번호로도 할 수 있더라고요. 중복으로 이렇게 하나로 일단 1번에 됐으면은 2번이나 3번에는 안 될 줄 알았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생제동. 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아까는 왜 안 됐었나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큰 제목만 보일 때 커서가 그 위에 올라가 있을 때는 보니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요거로 이제 눌러가지고 그 세부 메뉴로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그때는 안 돼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특정 메뉴로 지정을 하려면 이렇게 세부 메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 단계인 이렇게 여러 종류의 메뉴 중에 이 커서가 내가 단축키로 가고자 하는 그 메뉴를 밝히고 있을 때 그때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보면 되죠. 네. 근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 상태에서 누르면은 이제 지정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거를 좀 알게 됐네요.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아이코닉 사운드도 보니까 지정이 안 됐었는데 그거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아이코닉 사운드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아이코닉 사운드에 그 메뉴로 들어가지 않고 한번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네요. 이렇게 아이코닉 사운드로 해보니까. 네. 아까 제가 해보니까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건 제가 요거에 좀 생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이코닉 사운드도 마찬가지로 이거의 최종 메뉴로 들어갔을 때는 안 되죠. 근데 그거의 최종 메뉴의 전 단계, 거기에서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누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iX3에서 찾은 유일한 단점은요, 이 오토 하이빔에서 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오토 하이빔이 톡톡히 역할을 해야 하는 이렇게 지방국도가 조명이 없는 그런 데서요, 이 맞은편에 차가 굉장히 가까이 오는데도 이 하이빔 상태를 유지해 가지고 맞은편에서 이렇게 하이빔 좀 끄라고 신호를 저한테 보내는 그런 것을 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동일 방향의 전방에 어떤 이 조명의 변화 상황에는 잘 대처를 하는데요, 이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에는 대응하는 게 좀 늦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이 차는 좀 이렇게 일상주행으로 탈 때에는요, 노출시키는 단점이 좀 없다시피 한 그런 차더라고요. 네, 이 iX3를 일상으로 타봤을 때 결론을 좀 내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상용으로 상당히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일단 전기차를, 그러니까 충전에 관한 한 걱정 없이
이 운행할 만한 여건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7천만 원대의 가격을 이 전기차에 사용할 용의가 있으시다면요,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를 선택하신 본인도 만족이 높으시겠지만, 또 함께 타시게 될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선물을 하게 되는 그런 차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BMW X3의 유일한 후륜구동이자 유일한 순수 전기차인 iX3를 일상주행에서 타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